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요즘에 그 어떤 굉장히 가시 돋쳐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주를 소개시켜 드리고 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길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주 풀이 먼저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사주를 볼 때 먼저 일간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일간, 수생목 가죠. 그리고 음양이 다르네요. 그러면은 얘는 상관이죠. 네, 당연히 임목도 상관. 같은 글자 비견, 얘는 겁재. 네, 그리고 관이죠. 네, 토극 수하니까요. 나를 극하니까. 네, 그리고 음양이 같다. 편관, 얘는 정관. 그리고 수극화하고 일간이 다르면 정제. 네.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면 상관에게 생을 해야 되고 정제를 극해야 될 것이고 관에게 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 같은 수기운이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연주는 일간에게 거리가 가장 먼 곳이에요. 연주를 이렇게 딱 잘라 보면요. 모두 내 기운을 가만두지 않는 녀석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해서 굉장히 신약한 사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해서 일단 극신약 사주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개미에서 우리는 12운성상 묘지에 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네, 일간이 묘지에 있어요. 에너지의 준위가 높지 않아요. 이미 약한데 그럼에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나와 같은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극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인의 합이 되죠. 그래서 이건 목기운으로 변질된다. 겁재인 해가 말이죠. 예. 그렇다면 나의 세력을 이루어주는 겁재 또한 목기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극신약한 거는 극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주에서는 미토와 인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는 암합을 이루고 귀문관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이 편관을 12신살로 봤을 때 화개살입니다. 자, 암합, 어두람자잖아요. 네. 귀문관살, 뭐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으신데요. 현실 너머의 것들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을 잘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둘 다 생각의 기운이기도 해요. 그리고 화개살, 이거 뭐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이것 또한 생각이거든요. 네. 사주에서 가장 강하다고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기운인 월지와 또 일지 이 관계가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분은 참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좀 괴롭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분께서는 늘 잠을 못 자요라고 했어요. 잠을 못 자요. 예민해요. 근데 일을 굉장히 잘해요. 네, 이분이 하시는 것이 회사 회사에서 회계 업무, 네, 그리고 영업 지원, 네,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거, 뭐 비품, etc. 그 밖의 것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막 그 직원들 주차 관리부터,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일들은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빵꾸가 안 나는 분이에요. 완벽해야 해. 음. 예민, 민감, 이 두 개 단어가 이분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네, 왜 그럴까요? 내가 기운이 묘지에 있고 계속 극하고 생하고 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지에서의 생각이라는 것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코시국을 겪으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도 있고, 또 외부 야외 활동도 많이 억압이 되었던 터라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다라고도 보여져요. 네, 작은 것에도 툭 치면 뻥 하고 터질 수 있을 그럴 시기인데, 이 사주를 보았을 때 이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거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떤 한 시점이라는 것에서 전 우주적인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태어남과 들숨,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첫 들숨 때 말이죠. 이때 자연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명리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요, 전 우주적 기운, 네, 전 우주적 기운을 이 시기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뭐 은하계 나아가서는 어떤 우주의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는 그 수많은 기운들을 내 들숨으로써 받게 되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기질을 받는 거예요. 기질. 이게 연월일시로 정해지는 사주라는 거잖아요. 예. 이 기질이 민감하다, 예민하다 라는 내 웨폰, 무기를 받고 이 무기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민하고 민감한 기운을 길하게 쓸 거야 혹은 흉하게 쓸 거야 라는 것은 물론 사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하나예요. 자, 이분은 지장간을 포함해서도요, 금기운이 없어요. 금기운이라는 건 인성의 기운이죠. 인성의 기운의 키워드 중에는 우리 휴식이 있고 여행도 있어요. 즉 나를 오롯이 생조하는 거죠. 네, 부족한 걸 채우는 기운, 그것이 인성인데 인성의 기운이 없잖아요. 네, 인성의 기운을 쓰셔야 돼요. 인성, 즉 휴식. 근데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2-3시간씩 주무시고 그게 한 3-4일이 반복이 되면 그제서야 한 5시간 정도 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노력을 하셨고 보통 6시간까지 주무신다고 해요, 이제. 예. 이거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이 노력의 근거라는 건요, 이 무기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길하게 쓰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게 더 심해진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길하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력으로 6시간씩 자고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내 촉, 네, 이걸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촉이라는 것은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어도 이 A의 환경에 대해서 늘 더듬이라고 하죠. 이렇게 더듬이를 세우고 있어요. 해서 사람들의 성향이나 특성 혹은 나아가서는 옷차림 이런 것도 다 캐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친절해요. 그 친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촉을 발동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이걸 친절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분은 일을 굉장히 빵꾸 없이 완벽하게 이 우주적 기질, 이 우주적 기운이 기질로, 민감한 예민한 기질로 간 것을 좋은 무기로 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휴식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자, 돌아와서 이거는 명리적인 것이 아니라 좀 심리적 그쪽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 HS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네,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구의 15에서 20%가 이런 분들이다라고 하고요. 이건 선천적이라라고 해요. 선천적. 네. 그러니까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거는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인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주의 깊게 봐야겠죠. 예민하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직감력이라고 해요. 네, 해서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탁월하고요. 섬세한 일 이런 쪽으로 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HSP에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스티븐 잡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예민해서 이 환공풍증이라고 하잖아요. 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단추가 있는 걸 입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직감력을 발휘해서 희대에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곳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건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나는 안테나를 항상 이렇게 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것들, 일어나는 것들, 작은 소리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 휴식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피지컬적인 거. 네, 이건 몸의 휴식을 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 네,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이죠. 정신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이라고 해요. 관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신. 네, 이건 마음. 이거에 대한 휴식을 능동적으로 가져야 내 예민하고 직감력이 있는 이 기운을 계속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우울증과 같이 주의 깊게 볼 필요 없고 직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주 또한 굉장히 극신약하고, 네, 일간이 또 묘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월주일주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12신살과 그러와 비슷한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물론 인성의 기운도 없었죠. 네. 제가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 HSP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나아가서 굉장히 요즘에 진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예.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거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에너지의 소모예요.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에도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려면 능동적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명리적으로 보면은 바로 인성의 기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코 시국에 있어서도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손해 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경제적인 거, 우리 어떤 멘탈적인 거, 네, 그리고 관계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이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내가 원래 다소 좀 예민하다라면 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쓸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이나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했다라고 해도 이 능동적인 휴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요즘이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럼 신약하면은 예민하고 민감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예를 하나 끝으로 들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기는 임목을 넣고요. 여기는 신금, 묘목,
여기 진토를 넣죠. 자, 이러한 사주분들도 예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굉장히 신강한 사주잖아요. 이렇게. 네. 내 기운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12운 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간인 나는 절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걸록, 여기는 왕, 여기는 쇠죠. 다 내 주변의 기운들은 나를 제외하고는 다 강한 기운들이죠. 만약에 이 기운들을 나의 자존감이나 추진력으로 쓴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경쟁이나 내 동료들로 이 기운을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들 대비 기운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꼭 신약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고 민감해요. 이건 아니고 사주 전체를 좀 봤을 때는 신강한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민감하고 예민할 소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의 음과 양의 기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능동적인 휴식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들숨 때 전 우주적인 기운으로 갖게 된 기질을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우리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